준비되었습니다. This stop is 평창동 삼성 아파트먼트. 신호등을 건너고 오늘의 산행은 서울의 부촌 평창동에서 시작합니다. 차를 타고 평창동에 도착한 후 산행의 출발점으로 향합니다. 북한산은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뽐내지만 특히 겨울 산행은 색다른 묘미가 있습니다. 싸늘한 공기를 뚫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도심에서는 느낄 수 없는 고요함과 자연의 웅장함이 온몸으로 다가옵니다. 바로 언덕길로 올라가. 큰도로에서 내리자마자 이제 북한산 산행의 시작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두 갈래 길이 나뉘는데요. 직진하면 계곡 쪽으로 가는 길이고 우측으로 가면 형제봉으로 가는 코스입니다. 계곡 코스는 야간에도 비교적 걷기 쉬운 편이지만 오늘은 조금 더 도전적인 형제봉 코스로 가보려고 합니다. 밤하늘 아래에서 바라보는 서울 전경을 기대하며 말이죠. 이제 나뉘는데요. 직진하면 계곡 쪽으로 가는 길이고 우측으로 가면 형제봉으로 가는 코스입니다. 계곡 코스는 야간에도 비교적 걷기 쉬운 편이지만 오늘은 조금 더 도전적인 형제봉 코스로 가보려고 합니다. 밤하늘 아래에서 바라보는 서울 전경을 기대하며 말이죠. 형제봉 쪽으로 가는 거지. 그렇게. 도로가 쪽으로 주차장입니다. 언덕길이라 전망은 좋지 뭐. 언덕입니다. 터널 입구. 이제 라이트를 켜고 형제봉 입구에 도착하자 준비해온 헤드라이트를 켜고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산행을 시작하기 전 오늘의 등산 코스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어느 정도 올라오니 형제봉 입구 새로 만들어놨네. 이제 본격적인 야간 산행을 위해 헤드랜턴을 준비합니다. 야간 산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빛이죠. 헤드랜턴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밤의 산에서 우리의 눈이 되어줄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오늘의 목표는 대성문, 대남문, 문수봉을 지나 715봉, 나암봉, 나월봉을 거쳐 삼천사로 하산하는 루트입니다. 자, 보자. 여기가 현 위치. 쭉 형제봉을 걸어서 보유봉으로 가든가. 대성문, 대남문, 문수봉. 그래서 나암봉, 나월봉에서 쭉 삼천사로 빠져야지. 오늘 그렇게 등반을 예정입니다. 명상구간입니다.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처음부터 계단 구간이 이어지지만 몸이 점점 적응하면서 페이스를 맞춰갑니다. 산행 중에는 적당한 속도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능선에 왔네. 명상구가 청룡으로 가는 길이고 평창에서 1.5km 왔고 hin겨봉 1km 되나? 이런 걸 이제 왔어요. 상거리 능선. hin겨봉 올라가기 전에 초생달인가? 초생달 됐어.
저 능선 칼바위 능선인가? 캄캄해가지고 안 보이고. 저생다. 의학세찬 겨울 칼바람이 불어 엄청 춥네요. 점점 고도가 높아지면서 겨울의 매서운 바람이 온몸을 감쌉니다. 장갑을 껴도 손끝이 얼얼하고 찬 공기가 옷깃 사이로 파고듭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체온 조절이 필수이므로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것보다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새벽 칼바람 정말 춥네요. 이렇게 추운지 몰라 두꺼운 잠바 안 입고 온 거 후회스럽네요. 제일 형제봉 온 것 같은데. 저기는 북악스카이 올라가는데 거기 같은데. 북악스카이 올라가는 계단 불이 딱 펴져 있고. 서울 시내 네온사이 위에 하늘을 올려다보니 금음달이 떠올라 있습니다. 이제랑 오니까 서울 시내가 거의 다 보이네. 달을 벗삼아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 서울의 야경이 더욱 선명하게 눈앞에 펼쳐집니다. 고층 빌딩의 네온사인과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습니다. 도심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이기에 이 순간을 더 오래 담아두고 싶어 한동안 자리를 지켜봅니다. 혼자만의 산행이라 더욱 적막하고 고독한 분위기가 감돕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고 깊은 사색에 잠기게 됩니다. 야경을 감상하며 이 순간의 감동을 가슴에 새깁니다. 칼바람에 온몸이 얼어붙지만 저 멀리 네온사인과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는 모습에 반하여 추위를 잊은 것 같네요. 산하고 청계산은 이렇게 바람 안 불었는데 구간산 보면 새벽에 추웠겠다. 이제 두 번째 행조봉이네. 인공이 새로 이거 만들어놨네. 옛날 없었는데. 이제 두 번째 행조봉에 도착했네. 중간중간에 얼음이 있어가지고 2.5km 계속 남았나? 한겨울같아 추워. 이제 형제봉을 뒤로하고 계속 올라가다 보니 서서히 날이 밝아옵니다. 동쪽 하늘은 점점 붉게 물들고 마침내 일선사에 도착하자 태양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제 서서히 날이 조금씩 밝아와 조금 있으면 일출을 볼 수 있겠네요.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떠오르는 태양은 언제 보아도 장엄하며 붉은 빛이 온 산을 따뜻하게 물들입니다. 네, 여기는 평창동 계곡에서 올라온 길 1.3km인데 형제봉이 그 2배 가까이 길고 2.3km. 바로 앞에고 저 앞에가 보인동인데 저 앞에가 일선사. 이제 보현동인데
멀리 보현봉이 보이지만 아쉽게도 출입금지 구역이라 지나치기로 합니다. 대성문 쪽으로 열심히 이쪽에서 정릉에서 올라온 게 이렇게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떠오르는 태양은 언제 보아도 장엄하며 붉은 빛이 온 산을 따뜻하게 물들입니다. 이 순간의 감동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태양이 떠오름과 동시에 주위의 풍경도 점점 선명해집니다. 일출을 감상하며 대성문 방향으로 계속 발걸음을 옮깁니다. 태양이 완전히 떠오른 하늘은 푸른빛을 되찾으며 나는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눈 덮인 길을 따라 대성문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조금 전에 경이로운 순간을 가슴에 담아봅니다. 새벽의 적막함과 서서히 깨어나는 자연, 그리고 장엄한 일출이 만들어낸 이 순간이 오래도록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태양이 조금씩 더 떠오를수록 대지 위의 모든 것들이 하나둘 제 빛깔을 찾아갑니다. 하얀 눈 위로 길게 들이운 내 그림자도 점점 짧아지며 아침의 시작을 알립니다. 바람 엄청 울리긴 치는데 바람 그런 거래. 길 위에는 하얀 눈이 그대로 쌓여 있어 미끄럽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아이젠을 단단히 착용하고 조심스럽게 이동합니다. 바닥을 디딜 때마다 눈이 바스락거리며 겨울 산행의 운치를 더해줍니다. 아유, 이제 인간에서 눈이 전혀 안 녹았어. 아이고, 이제 눈이 어디가 있습니까? 바람이 안 부니까 잠깐만 바람이 있다. 조금 날던 바람이 이 소리만 들으면 겨울 산행에서는 좀처럼 듣기 힘든 새소리가 태양의 기운을 받고 깨어난 듯 맑게 퍼져나갑니다. 마치 대자연이 새로운 하루를 축복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고개를 들어 다시 태양을 바라봅니다. 눈 덮인 길을 따라 대성문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조금 전에 경이로운 순간을 가슴에 담아봅니다. 이제 대성문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문수봉 방향으로 올라가 보기로 합니다. 문수봉으로 향하는 길은 가파른 구간이 많지만 그만큼 더 다채로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대성리. 바람 부네. 대성문에 도착하여 다시 한번 일출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태양이 푸른 하늘 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붉게 타오르던 순간이 지나고 나니 새로운 하루가 완전히 시작되었음을 실감합니다. 이 장대한 풍경 앞에서 나는 자연이 주는 감동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오늘의 산행을 계속 이어갑니다. 조금 오르다 보니 보현봉으로 가는 샛길이 나타납니다. 보현봉은 그 신령스러운 기운으로 인해 예로부터 많은 이들이 기도를 올리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출입이 금지된 곳이라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아련하게 보이는 보현봉의 능선을 바라보며 다시 문수봉을 향해 나아갑니다. 조금 더 걸음을 옮기니 드디어 대남문에 도착합니다. 대남문은 북한산의 주요 길목 중 하나로 이곳을 넘어서면 문수봉 정상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곳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휘몰아치지만 그 속에서도 자연이 만들어내는 웅장한 풍경은 그저 감탄을 자아낼 뿐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능선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처럼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대성문에서 대남, 홍수, 도남, 수왕, 수왕로 고개를 넘어 문수봉을 향해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얼마 가지 않아 보현봉이 눈앞에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보현봉은 예로부터 신령스러운 기운이 가득한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른 새벽이면 그 기운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기도를 올리는 모습은 경건하고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곳에서 하늘을 향해 손을 모으는 이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나 또한 마음속으로 깊은 평온을 느껴봅니다. 이제 문수봉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몇 분이 먼저 와 맛있는 간식을 먹으며 환담을 나누고 있네요. 마지막 오르막을 지나 정상에 다다르니 눈앞이 탁 트이며 황홀한 전망이 펼쳐집니다.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전경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새벽녘 붉은 햇살이 도시 위로 퍼져나가며 건물들의 윤곽이 점점 뚜렷해지는 모습이 경이롭습니다. 도시의 분주한 일상이 시작되기 전 이곳에서는 고요한 아침의 평온함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멀리 백운대가 우뚝 솟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북한산의 최고봉인 백운대는 언제 보아도 위험이 넘칩니다. 이곳에서 잠시 숨을 돌리며 사방을 둘러봅니다. 사방으로 탁 트인 전망은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습니다. 칼바람이 너무 불어 얼굴이 따갑네요. 향로봉, 비봉, 그리고 숨은 명소인 승가봉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각 봉우리마다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서 있는 듯하며 그 신비로운 자태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하늘과 맞닿아 듯한 높은 봉우리들 사이에서 자연의 경이로움을 다시 한번 깊이 느낍니다. 이제 문수봉을 뒤로 하고 문수봉의 명물 개구리 바위 쪽으로 이동합니다. 문수봉 정상에서 칼바람으로 머리가 띵하여 오래 못 있어 하산. 원래 이제 저게 문수봉 정상인데 올라가기 위험하니까 그 옆에다가 오늘 깨구리 바위 바람
바람막이 해주니까 좋죠. 이제 개구리 바위에 도착하여 아침을 먹기 위해 비닐 텐트를 설치합니다. 찬바람을 막기 위해 손재주를 발휘해 바람이 덜 들어오는 방향으로 텐트를 고정하고 안으로 들어가 잠시 몸을 녹입니다. 산 정상에서 맞이하는 이 순간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자연과 하나가 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텐트를 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젖은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산을 오르는 동안 흘린 땀으로 옷이 축축하게 젖어 있어 가만히 있으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저체온증을 막기 위해 서둘러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몸을 따뜻하게 보호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움직이며 가벼운 운동을 하여 체온을 유지합니다. 자연 속에서 맞이하는 한 끼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진정한 힐링의 순간입니다. 이제 하산을 준비합니다. 배도 든든하게 채웠고 몸도 충분히 쉬었습니다. 저 아래 암벽 타고 내리막길, 오늘은 미끄러워 패스하고 나월봉 쪽으로 하산해 보겠습니다. 저가 나암봉이고 이거 725 문수봉. 다시 문수봉 쪽으로 올라와서 나암봉 쪽으로 이동합니다. 눈 자체가 얼어있어 미끄럼이 장난이 아니네요. 오늘 엉덩방아를 여러 번 찍었네요. 아이젠을 차도 미끄러워 조심해야겠습니다. 응달 지역이 높다가 얼은 북은 아주 미끄러워요. 칠이오봉 쪽으로 이동. 청수도 남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사모바위 쪽으로 내려가는 계곡입니다. 청수 이쪽으로 이건 계곡 쪽으로 내려가는 길. 이분은 계곡이 안 돼. 파는더라고요. 저기. 여기 삼거리는 우측으로 가면은 행궁지 산성 입구 쪽으로 하산하는 길. 가는데. 한 분 오르다 쉬었다 오르다 쉬었다 가고 있음.
바위가 결빙되어 엄청 미끄러워요. 이제 나암봉에 도착했습니다. 나암봉은 높은 곳에서 적을 잘 관찰하기 앞으로 나와 있는 모습이 인상적인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 멀리 한강이 한눈에 보입니다. 남봉에서 바라보는 해군대. 여기서 내가 산쪽 튀어나가지고 이렇게 싹 전망 그만 저기 문수로 시선. 이제 남봉도 없고, 이제 나암봉을 뒤로 하고 나월봉으로 향합니다. 조금 더 걸음을 옮기니 동쪽 봉우리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곳에 다다르니 또 다른 장엄한 경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이쪽으로 하산한 길 하나 있고, 나월봉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옆으로 있고 저기 올라가가지고 이곳에서는 두 갈래의 길이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비교적 덜 위험한 길이며 다른 하나는 낭떠러지 바로 옆을 지나가는 아찔한 길입니다. 나월봉 동쪽의 촛불바위 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아래 360도로 펼쳐진 장관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이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해 봅니다. 바로 앞에는 암벽 낭떠러지. 동쪽 봉우리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곳에 다다르니 또 다른 장엄한 경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능선을 따라 이어지는 길이 끝없이 펼쳐져 있으며 저 멀리 보이는 서울의 전경과 산등성이가 한데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합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상쾌한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며 피로를 날려줍니다. 이곳에서 잠시 숨을 돌리며 사방을 둘러봅니다. 주변 능선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고 저 멀리 북한산의 봉우리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순간을 가슴에 새기며 다시 산행을 이어갑니다. 오늘의 여정은 험난했지만 그만큼 보람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다음 목적지를 향해 또 한 걸음 내디디며 오늘의 여정을 이어갑니다. 스릴을 만끽하고자 낭떠러지 길을 선택하여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발밑으로 깊은 절벽이 펼쳐져 있어 순간순간 긴장감이 감돕니다.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움직입니다. 완전 시설이 전혀 없어. 바로
깜짝 놀려가지고 살 떨리는 이렇게 해남 쪽에 사람이 안 다니기 때문에 그런 곳이 이쪽에서 오면 무난하게 오는 길. 여기는 위험한 곳. 길을 따라 내려가 보려 했지만 예상보다 더 험난한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암벽을 타고 내려가야 하는 구간이었지만 안전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더 내려가는 것은 포기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 우회 길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내려가는데 빙판 암벽이라 안전시설이 없어 다시 올라가 정상로로 갑니다. 어디로 갈까? 우리 저쪽으로 가야지. 야, 이제 정상 등산로 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 정상 나월봉지나 내려왔습니다. 자, 이제 나월봉지나 부항동안문 사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네 갈래 길이 나타나는데요. 부항사지 쪽으로 내려가면 북한 산성성 입구 방향으로 하산하게 되고 직진하면 의상능선 쪽으로 하산길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내려가면 삼천사 쪽으로 하산하게 됩니다. 오늘은 삼천사 쪽으로 하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코스는 경사가 완만하고 숲이 우거져 있어 한여름에도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주는 매력적인 하산로입니다. 게다가 삼천사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사찰로 하산 후 잠시 참선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죠. 이곳은 하산로 중간에 위치한 암벽 바위입니다. 이곳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배낭에서 휴대용 커피 도구를 꺼내봅니다. 등산 중 마시는 커피는 일상에서 마시는 것과는 또 다른 맛이 있지요. 저 멀리 보이는 풍경을 감상합니다. 방금 전까지 있었던 나월봉이 저 멀리서 당당하게 서 있네요. 맑은 날씨 덕분에 나월봉의 웅장한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암벽이 300m는 좋게 되어 보이는 엄청난 급경사의 암벽이 햇빛에 반짝이며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모금과 함께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산새들의 지저김, 살랑이는 바람소리, 자연이 들려주는 최고의 교향곡입니다. 이런 순간들이 등산의 참맛이 아닐까 싶네요. 여기 내려가려고 했는데 핸드폰 때문에 다시 좀 내렸다 다시 올라가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삐고 돌아가네. 자, 사랑합니다. 이런 마시고 충분히 휴식을 취했으니 이제 다시 하산을 계속하겠습니다. 삼천사까지는 아직 1시간 정도가 남았네요. 이제 슬슬 하산길이 본격적으로 가팔라지기 시작합니다. 중간중간 미끄러운 구간이 나타납니다. 저기 사모바위 보이네. 자, 여기 사모바위. 물. 사모바위. 천천히 한 발 한 발 내딛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죠. 산에서는 특히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삼거리 도착했습니다. 부항동문 쪽으로 내려왔고 갑자기 나월봉에서 내려오면 저쪽에서 이렇게 저 앞으로 내려. 표지판이 없어? 아는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거지.
삼천사가 1.9km 넘나? 그래도 1.9km 버스 타는 데까지 한 3km 되겠네. 무지하게 멀어. 드디어 삼천사에 도착했습니다. 하산을 완료하고 오늘의 산행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이 코스를 꼭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한계봉으로 해가지고 문수고 마을봉 해서 석탄사로 진짜 바람으로 추워서 컸나네. 오늘도 이제 산에 또 쌓아 있으니까